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교수 조영단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타고난 이 치아도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서 뽑았는데 임플란트도 당연히 뽑을 수 있죠. 자, 임플란트는 영구적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영구적 아니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임플란트도 다시 심을 수가 있고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품이 파절될 수 있어요. 조립식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조립식은 나사로 이렇게 조여놓은 이런 조립식이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게 부러질 수도 있고요. 부품이 이 느슨해져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위에 이제 예쁘게 한다고 도자기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도자기가 깨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이지 않죠. 자, 이러한 부품의 파절뿐만 아니라 임플란트에 주위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도 염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치주염처럼. 자, 임플란트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임플란트라고 하면 건강한 치아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잇몸도 선홍색으로 예뻐야 되고요. 잇몸도 탄탄하고 탱탱해야 됩니다. 뼈도 적당하게 잘 고정체를 받쳐주면서 항상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잇몸에 염증이 생겼던 것처럼 치태나 치석 안에 들어있는 세균들에 의해서 침입을 받게 되면은, 근데 이런 침입들은 임플란트 주변을 잘 쓸고 닦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은 결국 요 단계에서 치료가 되면 큰 문제가 없어요. 치은염처럼. 자, 그런데 요 단계에서 치료가 되지 않고 밑에 있는 뼈까지 염증이 내려가면은 뼈가 녹아버리겠죠. 그러면은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자, 자연치랑 임플란트랑 비교를 하면은요, 임플란트는 신경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염증이 생겨도 본인이 자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평소에는 잘 쓰고 닦고 해야 되고요. 임플란트 있으신 분들은 더 짧은 간격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임플란트 체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임플란트 질환 중에 이제 임플란트 점막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자연치에서 치은염, 징지바이티스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점막, 즉 잇몸에만 국한된 이러한 질환이고요. 염증이죠, 결국에는. 염증으로 인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피가 나는 상태고 잇몸이 빨간 상태. 하지만 여기서 치료가 잘 된다면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다. 하지만 임플란트 주변에서 피가 날 때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주변 뼈가 녹게 되는 거죠. 임플란트의 기본 메커니즘이 뭐라고 했습니까? 골융합입니다. 임플란트와 뼈 사이에 붙어야 되죠. 자, 뼈가 다 둘러싸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주위염에 의해서 뼈가 녹게 되면은요, 자, 요렇게 주변에 이제 임플란트 나사가 다 노출될 정도로 뼈가 다 녹아버리면은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뼈가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씹고 지내는 거에 있어서 이 힘을 견뎌낼 수 있는 뼈의 부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겠죠. 자, 임플란트 주위염은 치주염과 비슷하죠. 자, 임플란트 관리 부족, 쓸고 닦고 이렇게 하는 게 부족한 경우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임플란트 심었어요. 심고 나서 보철해서 이제 씹어요. 그러고 나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과에. 안 오시다가 한 몇 년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임플란트가 흔들려요. 또는 임플란트에 피가 나요. 계속 음식물 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환자가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보철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처음 1년간은 3개월 간격으로 체크를 합니다. 임플란트가 자연치보다 염증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임플란트 고정체까지 세균이 침입해서 염증을 일으켜서 뼈가 녹는 데까지 환자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경우 있어요. 자, 그러면은 치주염보다 더 위험하죠. 자,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 치주염처럼 이 뼈가 다 녹아서 임플란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플란트 흔들리면 어떡할까요? 빼야죠. 빼면 임플란트 못 심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못 심지는 않아요. 다시 뼈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왜? 뼈가 다 녹아버렸기 때문에. 못 심는다 라기보다는 충분한 뼈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 노력, 돈 다 더 많이 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보통 간격이 6개월이라고 하면은요, 6개월보다 좀 더 짧게 한 3, 4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내원하셔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있나 없나 체크를 받으시고 쓸고 닦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요 항상 치간 칫솔 사용하시도록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자분들 중에서 치간 칫솔 말고 그냥 저는 워터픽으로 그냥 물로 쏘는데요. 안 쓰는 것보단 낫지만 음식을 먹고 나서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물로 그냥 헹굽니까? 아니죠. 세제를 묻혀서 수세미로 이렇게 닦아내고 물로 헹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임플란트도 치아 주변을 큰 칫솔뿐만 아니라 치아 사이사이는 치간 칫솔로 닦아주시고요. 그 후에 물로 헹궈내시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닦아서 세균을 제거할 수 있는 게 100%로 다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가글약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깊숙한 곳에 칫솔이 닿지 않은 부분에 세균을 제거를 해주는 그런 방법도 보조적인 방법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반인들 중에서 이제 치주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그 다음에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그런 궁금증이 다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시면은 문의를 해주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